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늘 시간은 또 아날로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날로그 쪽 증폭, 포노앰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노앰프가 왜 필요할까요? 포노앰프는 일단은 카트리지에서 나오는 출력 전압이 굉장히 낮잖아요. 미리볼트 수준으로 상당히 낮고, 그 중에서도 MC 카트리지는 소수점 이하 미리볼트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앰프로 들어가기 이전에 또 디지털 음원이나 CD나 이런 거와 달리 한 번 더 증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퀄라이저가 필요하죠. 그렇죠. 포노앰프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RIAA, 리아 규격 표준에 맞춰서 증폭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퀄라이저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LP라는 이게 물리적인 그 한계로 인해서 원래 그 기록할 때, 커팅할 때 저역은 좀 작게, 고역은 크게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거를 이제 포노앰프에서 반대로 저역은 반대로 이제 키워주고, 그렇죠. 고역은 감쇄시켜주고, 그렇죠. 전문 용어로 저역은 턴오버, 고역은 롤오프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이퀄라이징 기능도 수행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포노앰프가 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그만큼 음질 개선 여지가 아직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정말 포노앰프 바꿈질을 상당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포노앰프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스펙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음색이라든가 개인차라든가 임피던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정말 청감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포노앰프에 따른 재미를 많이 또 즐기기도 했는데, 특히 MC 쪽으로 가면은 더 좀 골머리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일단은 게인, 그 다음에 로딩 임피던스,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되면 훨씬 좋고요. 그렇죠. MC 카트리지 모델마다 규격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임피던스 매칭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5배에서 10배 부하 임피던스를 높여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MC 카트리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또 포노앰프에서도 담당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헤드앰프 방식이냐 아니면 승합 트랜스 방식이냐 그거에 따라서도 좀 운용하는 그 방식이 또 다르고, 그리고 증폭 소자 자체도 일단 일반적인 솔리드 스테이트냐 아니면 진공관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리뷰를 해왔던 올릭에서 정말 LP 매니아, 그냥 CD나 음원이 메인이고 LP는 가끔 듣는 이런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아날로그 레코딩의 거의 주력인 분들을 위해서 플래그십 포노앰프를 내놨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 제품인데 H만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LP가 메인이다, 그런 분들한테는 보석 상자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얼 커브로 기록이 된 LP뿐만이 아니라 그 전후로 해서 아직 통일성을 갖추기 전에 포노 커브로 녹음한 LP도 많으신 분들이면은 정말 눈에 팍 뜰 만한 그런 포노앰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앞에 왼쪽 편하고 오른쪽 편에 2개씩 레벨 메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임표님,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올릭 포노앰프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OTL, OCL 포노앰프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증폭단에 DC 전기가 끼어드는지, 왜냐면은 OTL, OCL은 최종 출력단에 커플링 출력 트랜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DC 전기를 막아줄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증폭 과정에서 DC 전기가 들어오면은 스피커한테 치명적이니까 그거를 증폭 단계에서 끼어드는지 안 끼어드는지, 끼어들면은 바로 포텐셜 미터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 이 앞에 보이게끔 모니터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한 덩어리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플래그십 제품인 만큼 전원부가 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덩어리입니다. 이 2덩어리고, 일단은 본체를 보면은, 본체 디자인은 요즘에 이게 만 시리즈의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잊고 있고요. 상판에 보면은 진공관이 엄청나게, 이게 과연 포노앰프인가 파워앰프인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진공관들이 꼽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입출력단부터 좀 간단히 살펴보면, 입력단도 상당히 많아요.
입력단이 MM 2조, MC 2조 이렇게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마련해 놓은 거는 사실 LP가 주력인 분들은 카트리지를 여러 조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MC 하나, MM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블함 구성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MM 뭐 2조, MC 2조면은 정말 넉넉하죠. 그렇죠. 예. 어떤 분은 뭐 이제 MC 카트리지 하나, MM 카트리지 하나, 모노 카트리지 하나,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 앞에 보이는 네. 입력 선택 노브로 네. 조절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네. 좀 돋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네. 출력 단자도 밸런스, 언밸런스, XLR, RCA 한 조씩 네. 갖춰 있어갖고 프리앰프도 좀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상판에 보면은 이건 뭘까 하는 그런 기구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중앙에 보면은 두 개의 이게 조정할 수 있는 노브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헤드앰프,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의 그냥 헤드앰프를 내장해서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고 승합 트랜스로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MC 카트리지에 한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제품은 승합 트랜스를 내장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승합 트랜스 이 코일 소재가 예전에는 구리를 썼는데 지금은 수능선을 사용을 하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러면은 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깨끗하게 승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MCC로만 지금 증폭을 시키는 게 승합 트랜스잖아요. 그래갖고 아까 코나님이 말씀하신 MC 2조 입력 단자에 신호가 들어오면 네. 먼저 이 승합 트랜스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친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공관으로 들어가죠. 그게 그러니까 최저 22dB에서 예. 32dB 총 4가지 예. 증폭비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각 증폭에 따라서 임피던스 값도 할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자동으로 할당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권선비 그 공식 때문에 네. 할당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증폭비는 22dB로 네. 맞춰 놓으면은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는 가장 높은 278옴으로 설정이 돼요. 네. 반대로 가장 높은 32dB 증폭비를 선택하면 가장 낮은 29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쓰시는 MC 카트리지의 내부 임피던스를 감안을 하셔갖고 네. 보통 5배에서 10배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릭 로즈 MC 카트리지를 쓰는데 이 카트리지가 내부 임피던스가 9옴이에요. 그래서 네. 한 10배로 봤을 때 117옴. 그래서 26dB 증폭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M을 사용하면은 이 승합 트랜스는 거치질 그렇죠. 않죠. 바이패스하고 예. 이 진공관으로 구성된 그 예. 증폭, 그러니까 진공관 증폭만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M은 40dB. 그렇죠. 예, 고정이고. 고정이 되고. 예, MC 같은 경우는 4단계로 이제 그렇죠. 22dB, 뭐 26dB, 28dB, 그다음에 32dB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40dB를 더하는 거죠. 예, 하나하나 더하면은 최고가 72dB. 그렇죠. 그러니까 MC 카트리지 웬만한 저출력은 예. 충분한 게인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될것 보통 같아요. 이제 MM이 이제 40dB, 즉 100배 증폭을 하고 네. MC가 그러니까 60dB, 네. 1000배 증폭을 하는데 얘는 좀 더 많이 증폭을 하는 그 옵션을 좀 걸어둔 거죠. 네. 이제 승합 트랜스를 거친 다음의 과정이 상당히 궁금한데 이 좌우로 도열한 이 10개가 훨씬 넘죠.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좌우에 8개씩 총 예. 16개예요. 네. 기본적으로 2단 증폭이에요. 네. 그러니까 입력신호에서 들어오면은 1단 증폭을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아까 코난이 처음 말씀드린 그 포노커뷰 이퀄라이저, 네. 네. 그 EQ 기능을 거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두 번째 증폭을 해서 네. 최종적으로 출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단 증폭에 각 채널당 4개 진공관이 할당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좌우가 들어오니까 네. 총 8개가 되는 거죠. 네. 1단 증폭에 8개, 그 다음에 커브, 보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또 8개. 그래서 네. 16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각단 증폭만 보면은 처음 증폭을 담당하는 게 복합관인 ECF802라는 네. 복합관을 썼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관으로 3극관인, 그러니까 쌍삼극관인 E180cc. 네. 그 다음에 출력관으로 네. 3극관인 7233을 네. 2개. 그렇게 해서 4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좌우 채널이니까 8개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포노 EQ 커브를 네.
세팅을 거친 다음에 다시 8개. 그래서 16개 이 어마어마한 진공관 잔치를 벌인 거죠. 네. 아, 이거 외우시느라고 정말 힘들으셨겠어요. 아, 근데 이거 탐구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진공관만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예. 아까 제가 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H만 예. 사실 H만의 정식 풀네임은 H만 OTL, OCL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보통은 그러니까 올릭 앰프가 자랑하는 게 퍼멀로이 출력 트랜스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계륵 같은 그 출력 트랜스를 버리고 예. 그냥 OTL 즉 트랜스포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웃풋 트랜스포머를 있으니까 트랜스포머 없이 이 출력관에서 증폭을 한 신호를 네. 곧바로 프리앰프나 앰프로 쏴주는 거죠. 여기서 오는 이득, 음질적 이득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예전에 이미 리뷰를 했었던 만 시리즈, 영상 리뷰를 조금 참조해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가 기능이 또 하나 있죠. 이게 아까 서두에 제가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리아 커브. 그 커브라는 게 사실 리아 커브가 제정된 이후에 나온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제정되기 이전에 모노 시절에 나온 거는 제각각이었잖아요. 어떤 그렇죠. 커팅 커브에 대한 기준이 들쭉날쭉, 그러니까 음반사마다 다 달랐습니다. 뭐 데카, 컬럼비아 다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노 LP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커브를 리아 커브 말고 다른 커브, 그 해당 음반을 커팅했던 그 커브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커브 조정할 수 있는 노브가 앞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좌우로 따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크게는 고역 롤오프. 그렇죠. 4단계. 그 다음에 저역 턴오버 또 4단계. 그렇죠. 4개, 4개. 이렇게 서로 조합해서 그렇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LP 녹음 당시에 그 아까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한계 네. 얇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깊은 저역을 하려면은 바이오스를 줘갖고 덜 매겨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역은 좀 키우고 이거를 다시 원상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인데 네. 그래서 이제 EQ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리아 커브는 이제 약속을 한 게 6dB 올려주는 주파수가 턴오버 주파수가 그렇죠. 500Hz였고요. 500Hz. 고역 감쇄량 지금 그러니까 롤오프는 10kHz에서 깎아주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13.7dB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코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반사마다 그게 달라갖고 그 옵션을 지금 얘는 각각 4개씩 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나 올릭 그 매뉴얼 보면은 음반사별로 한 60개 정도 그 리스트가 딱 나와요. 네. 그래서 자기가 쓰시는 그 LP 그 음반 레이블을 보고서 연도를 보고 정확히 해서 해야지 적폐청산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어가 표현이 흥미롭네요.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네, 오늘 저희가 이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셋업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스기기 턴테이블을 당연히 사용을 했고요. 쿠즈마 스타비 S 턴테이블에 4포인트 톤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트리지는 포노앰프와 같은 제조사죠. 올릭의 로즈라는 저출력 MC 카트리지입니다. 0.4mV니까 이 제품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노앰프는 당연히 이걸 사용했고, 그다음에 프리앰프는 패스랩스의 XP12 프리앰프, 파워앰프는 엘렉트로 콤파니의 AW250R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스피커는 801 디퍼, 김편님이 얼마 전에 영입한 스피커입니다. 이 플레인지급 저역이 20Hz 미만까지도 떨어지는 스펙상 그런 광대역 스피커로 한번 LP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한 3곡을 녹음했는데요. 연달아서 들어보시죠, 한번.
There's no name on the back of your belt. You're strong and you're sturdy, but something ain't right. Most of the feelings you've ever felt, they got lost in the early morning light. Why, you know how to hold 'em, you know how to hold 'em tight. Rumors don't faze you, they draw and erase you and leave you like signs in the rain. If nobody finds it and the pain just worn off of it, there's not much there to explain, except you know how to hold, you know how to hold 'em tight. 네,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저는 일단은 하우저의 곡,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었던 곡은 사라케이, 예, 세 번째는 듀크 조던의 재즈곡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는 하우저 이 곡,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인 뭐 음역이 엄청 넓고 뭐 이런 곡은 아니에요. 네. 상당히 듣기 편안하고 또 여유로운 이런 곡인데도 일단은 전체적인 해상도가 굉장히 높다. 예, 물론 801 디퍼의 해상도 자체도 좋은데 이 포노 앰프가 정말 소리를 일단 뭐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깎아먹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첫곡 하우저하고 런던 심포니 이게 협연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 힘, 예. 그다음에 다이내믹 레인지 예. 그 포, 예. 그다음에 어떤 해상력, 그리고 무대 앞에 투명도. 이게 그냥 제가 역시 이제 올릭 제품 포노 앰프를 쓰잖아요. 네. 그거보다 몇 배 이상 앞으로 딱 튀어나오는 걸 보고서 네. 야, 이거는 LP 문외한이 들어도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을 정도다. 네. 그러니까 일단 힘차고, 그다음에 또렷하고, 예. 그다음에 선명하고, 이런 게 첫 곡부터 그냥 탁 도드라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사라케이의 스타 2곡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더 이제 하우저의 곡에서는 뭐 중역대 위주, 중저역대 위주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사라케이 음악에서는 중고역 뭐 그쪽에 막 기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듣는데 정말 섬세해요. 네. 예, 정말 섬세하고 근데 이게 기타 소리만 고대역만 이렇게 들리면 굉장히 소리가 이제 깡마르게 들리잖아요. 진공관의 배음 특성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또 들어가 있으면서 예, 그리고 중저역 쪽에 되게 든든하게 이렇게 그렇죠. 받쳐주는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들을 때 뭔가 얇다거나 좀 소리가 날린다든가 막 이런 느낌 전혀 없이 그렇죠. 예, 굉장히 안정감 넘치는 그런 사운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 음악이 갖고 있었던 밸런스를 예. 회복한 게 아닌가. 예. 어떤 특정 부위만 강조를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전부 다 정보량 어떤 필터링 없이 네. 다 보여줌으로써 이 전대역의 어떤 생기나 활기, 네. 정보량이 훨씬 크게 늘어난 거, 이걸 많이 느꼈는데요. 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예. 역시 이 출력 트랜스라는 어떤 필터가 없어지니까 이 그냥 필터링 없이 순수하게 음들이 뛰쳐나온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포노 EQ 그 회로가 상당히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거는 필터 회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만큼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깎아먹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원음 손실 없이 필요한 것만 턴오버 주파수와 그 롤오프 주파수 그 감소량을 건드린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재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곡에서 가장 느낀 거는 정말 예. 정확하게 뭔가 재생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 곡에 그 듀크 주던 이 곡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일단은 뭐 스피커 자체가 굉장히 광대역이기 때문에 저역 재생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좀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 타악기들의 저역의 움직임이나 그 해상력 그렇죠. 이게 정말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역 해상도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제 해상도를 따지면 중고역만 생각을 하는데 네. 저역도 사실 얼마나 깊게 떨어지냐, 얼마나 양감이 확보되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눈에 보일 듯이 이렇게 선명하게 그렇죠. 맺히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상당히 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이 세 번째 곡 노 프로블럼에서는 진짜 이 저역하고 고역의 해상력에 네.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특히 네. 저역의 어떤 그 생동감 있게 다 눈에 보이듯 했잖아요. 어떤 네. 뭉개지지 않고 그냥 선명하게 그 막을 싹 창문을 열고 그냥 딱 들여다보여요. 네. 저역이 그렇게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 곡은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정말 좋아하는 곡에서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고역에서 이 심벌 드럼 심벌을 네. 이제 싹싹 건드리는 그 질감이 네. 이렇게 생생한 적이 있었나 두드러진 적이 있었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조화를 부린 것 같다. 네. 하지만 과학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시 그 OTL, OCL에서 비결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죠. 더 따져보면은 그 몸에 해로운 전원부를 분리를 했잖아요. 어차피 워낙 미세하고 여린 신호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오는 어떤 노이즈 차단 효과도 엄청날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계속 가져드리지만은 그 포노 EQ 그 회로에서 어느 네. 정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정확하게 그 예. 원하는 값을 뽑아낸 그 설계 때문에 이런 종합 점수가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포노 앰프를 이렇게 많이 뭐 리뷰를 해보고 직접 뭐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뭐 SMB나 뭐 전 고주파 왜곡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리아 정밀도 이런 뭐 스펙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그러니까 퍼포먼스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성능을 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포노 앰프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가 뭐 소리가 깨끗하고 그런 것 좋지만 이제 진공관의 어떤 배음 그런 데서 오는 개성이나 뭐 강점들이 있어서 매력이 있어서 진공관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근데 진공관 앰프 중에 이제 뭐 SMB라든가 해상도 이런 거 떨어지고 그리고 진공관 소자로 인한 막 포닝 노이즈가 좀 큰 앰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들어보니까 그런 뭐 포닝 노이즈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체감상 너무 깨끗해요. 한 방울도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 진공관 포노 앰프가 왜 좋은지 예. 근본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각 그러니까 증폭에 관여하는 그 진공관에 걸어주는 플레이트 전압이 거의 300V, 400V예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걸어주는 전압이 높으면은 헤드룸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안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 신호가 네. 뜨더라도 워낙 그 헤드룸이 넓으니까 그거를 클리핑 없이 낼 수 있다는 게 네. 이게 진공관 앰프가 솔리드 포노 앰프보다 나은 정말 결정적 이유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날로그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포노 앰프만큼은 진공관을 쓴다 이러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네. 딱 보면은 뭐 입력도 뭐 풍부하고요. 출력도 XLR, RCL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정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아서 거의 뭐 잠수함이나 뭐 비행기의 그 조정석에 앉아서 이렇게 딱 조정해 나가면서 카트리지 이 MC 카트리지 좀 듣다가 뭐 그렇죠. M 카트리지 듣다가 그렇죠. 모노로 듣다가 뭐 이렇게 앞에 리아 커브 이제 조정해 가지고 네. 들어보고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퍼포먼스가 뛰어난 앰프라서요. 예.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릭의 플래그십, 새 플래그십으로 등장한 폰앰프답다. 네. 이거를 설계와 퍼포먼스에서 좀 확인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올릭의 새로운 플래그십 폰앰프 H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